경향신문 여적 자원봉사 감원 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글에는 어김없이 그러니까 그냥 줄었다고 하면은 글에는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왜 어떻게 줄었는지 통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가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등록 자원봉사자는 18%. 참고로 동두천은 뒤에 글에 나오죠. 26%인가 그래요. 28%가 넘어요. 30%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일단은 문의만 놓고 봤을 때는 자원봉사 도시 맞아요. 이렇게 이게 그 전체 그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 등록 인구 비율이 제가 알기로 경기도 최고예요, 우리 시가. 예. 어쨌건 전국적으로는 뭐 얼마? 18%인데 물론 다 하진 않죠. 이 중에서 일부분 한단 말이에요. 실제 한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고 팬데믹 이전 코로나 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고 신규 등록도 잘 안 하고 자 자원봉사 인력 공백이 크다. 이게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공적인 방법이 있고 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쨌건 뭐 기초연금을 준다든가 수급비를 준다든가 차상 혜택을 준다든가 이제 공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공적인 제도고 그걸 갖다가 공의 영역에서 다 못 채우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봉사하고 기부거든요. 봉사하고 기부, 자원봉사하고 기부. 자원봉사하고 기부가 이제 그 빈틈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구멍이 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이걸도 좋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자원봉사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게 일단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축구 한일전 하면 정말 뭐 싸우다가도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같이 예, 어깨동무하고 응원하는 나라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다가 전통적인 농경 문화 그렇죠. 옛날에 농경 문화는 품앗이 아시잖아요. 품앗이 씨 뿌리고 밥 갈고 수확할 때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요. 뭐 밥 갈거나 깨털 때 같이 와세요. 또 저쪽 가서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뿌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연대 이 글에서 한 다섯 여섯 번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연대 이 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 의식 뜻은 아실 테고요. 협동문화의 전통이 깊다. 그래서 이제 관주도긴 했지만 적십자나 새마을운동이 있었고요. 새마을운동 그리고 80년대부터 민간주도로 자원봉사가 본격화됐다. 자, 이제 이건 정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2007년도에 태양 기름 유출 사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때 진짜 난리가 났죠. 근데 이때 정말 물론 저는 그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진짜 123만 명 다 갔어요. 진짜 뭐 다는 아니지만 국민들 많이 가서 기름 퍼내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때 무서운 나라다 진짜.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요. 어쨌건 그랬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다. 그냥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자원봉사 참여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이 글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원인을 분석해야죠. 왜냐? 원인을 분석해야지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먹고 살기. 내가 지금 밥 먹기 힘든데 내가 무슨 자원봉사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 그리고 각자도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도생이라는 말도 여기 떠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각자도생의 사회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 이거죠. 개인주의 심화됐죠. 그래서 공동체가 약화됐고. 자, 저는 이게 참 공감이 가는 게요. 인터넷에서 이 인터넷이 뭘까?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요즘 사람들 TV 봅니까? 안 보죠. 유튜브 보죠. 텔레비전이라는 문화는요. 옛날에 그래요. 뭐 옛날에 진짜 모래시계나 뭐 우리 첫사랑이나 이런 드라마 시청률 70% 80% 가고 했던 드라마 뭐 아내 유혹할 때는요. 전 국민이 그 시간에 그 생방송이 아니라 그 본방을 다 본방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옛날에는 기술 발달되고 유튜브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게 강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마치 한일전 축구를 갖다가 동시에 숨죽이고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했던 게 TV 문화 시절이라는 거죠. 불과 10년 전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다 알아서 그냥 유튜브로.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동시에 뭔가에 공감을 하고 즐거워하고 유의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에 예를 들면은 토요일날 일요일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한도전 1박 2일 시청률 되게 높았어요. 국민 한 10명 중에 3명은 그냥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1박 2일 봤죠. 무한도전 봤죠. 근데 이제 무한도전도 없어졌지만 1박 2일 아직 하나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도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원자와 쪼개졌다는 걸 갖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물질을 쪼개면 마지막에 남는 게 원자잖아요. 쪼개졌다는 게 결국은 뭉치질 못하고 쪼개지고 있다. 자, 자발적 연대도 강제로 하는 연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관주도의 새마을운동 이런 거는 강제적 연대였지만은 자발적으로 연대를 하는 게 정말 큰 힘이라는 거죠. 자, 이게 사라지게 되면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게 돼요. 사회에 그러니까 누군가 10층에서 추락을 해도 떨어져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밑에 그물망을 칩니다. 한 5층 잎에다가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고 이 사회 안전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발적 연대고 이 자발적 연대가 바로 자원봉사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 안전망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걸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돼서 자원봉사를 갖다가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아, 저는 이 표현 참 공감이 됐어요.
돈은 남을 위해 쓸 때 가장 기쁘다. 이거 저는 좀 공감합니다. 맞아요. 뭐 가족이 됐건 애인이 됐건 자기가 누군가한테 선물 값으로 돈 쓸 때 기쁘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재능도 남을 위해 쓸 때 가장 기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이타적인 행동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연결망. 이 연결망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연결되는 망 자체가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물망. 떨어져도 추락해서 죽지 않고 그물에 걸려서 목숨을 건지는 사회 안전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자원봉사는 연대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마중물 다 아시죠? 마중물. 자, 마중물은 뭔가 도입부,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 이제 이 뒷글에서 아마 촉매가 나오나요? 촉매가 나오는데 마중물하고 촉매하고 뭐가 다를까요?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거의 마중물에다가 촉매를 써도 되고 촉매 쓸 자리에다 마중물을 써도 되는데 마중물은 스타트 단계 스타트.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이 뭐냐면 두 분은 구경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집 가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펌프로 물을 끌어가지고 쓰는 거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나오는 물을 갖다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물,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에서 뭔가를 갖다가 작용이나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주는 도입부의 역할을 하는 게 마중물이라면요. 촉매는 이미 시작된 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촉매가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화학 용어에서 난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 좀 더 빨리 만드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촉진시킨다. 촉진시키는 매체의 줄임말이에요. 촉매.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표현 좋네요. 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대 지방 자주의 모르타르 졸고인데 참 제가 쓴 걸 갖다 보려면 좀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자신의 경험에서 가져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갖다가 필리핀 마닐라하고 모르타르를 가져왔는데 모르타르는요 제가 옛날에 이때 당시에 제가 주택관리사 공부를 했었어요.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건축 구조 같은 거 좀 공부를 합니다. 상당히 그때 배웠어요. 아 모르타르가 벽돌보다 강도가 1.5배 세야 되는 거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 벽돌이 당연히 더 셀 줄 알았는데 모르타르가 1.5배 이상 강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모티브를 가져왔고 필리핀 마닐라는 이 양반이 가신 게 아니라요. 필리핀 마닐라는 저 집에 있는 아줌마가 알려준 거예요. 여기 집에 있는 아줌마의 경험입니다. 마닐라 가서 이걸 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따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글을 시작하는 걸 갖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지방 분권 한창 2018년도가 이제 이때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 굉장히 지방 분권에 강한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셨을 때였고 이제 그래서 그 시류에 맞춰가지고 제가 쓴 글인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방 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 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 자립이거든요. 왜 고난을 나눠줍니까?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니까 고난을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지방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벽돌이 어떤 제도라면은 그 벽돌을 갖다가 층층이 쌓아서 단단한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게 접착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회적인 연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모르타르라는 비유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1.5배 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모르타르가 벽돌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꺼낸 거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례 나왔고 지방 분권 결국 이제 지방 분권은 세 가지입니다. 자, 자치 입법하고 자치 행정은 점점 분리가 되고 사법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법은 절대 분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국적인 통일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니까요. 어쨌건 자치 입법, 자치 행정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이 이건 좀 나중에 혹시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지방 분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자치 입법 조례죠. 자치 행정 뭐 집행부 행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 자체 재정 자립.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재정 분권 개혁. 자치 입법과 자치 행정과 재정 분권이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벽돌이죠. 벽돌이 제일 중요하죠. 눈에 띄는 건 벽돌이에요, 사실. 모르타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사이 붙어 있는 접착제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게 모르타르고 그 모르타르가 어떤 사회적 연대라는 걸 갖다가 이제 글쓴이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이 벽돌들을 단단히 밀착시키면서 쌓아 올리는 모르타르가 바로 자발적인 연대. 앞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발적 연대다. 그래서 이 자발적 연대의 3요소를 갖다가 글쓴이는 어떻게 봤냐면은 약간 억지스러운데 사회적 경제를 하나 끼워 넣긴 했어요. 예, 사회적 경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거. 그래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자발적 봉사 기부가 바로 어떤 그 자발적 연대로서의 어떤 모르타르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동두천 시의 의장이 쓴 글이니까 동두천 얘기를 넣었죠. 실제 28% 이게 30% 육박한 적도 있어요. 자원봉사 비율을 따지면요, 등록 자원봉사자 비율을 따지면은 진짜 경기도 1위입니다. 우리가 이건 좀 우리 시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가 좋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천사운동본부도 우리 뭐 입장식 할 때 체육대 도 그 노란 병아리 옷 입고 들어갔잖아요. 천사운동본부가 2002년도인가 동두천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기부운동이 시작이 됐고 전국적으로 지부까지 있었어요 당시에. 천안에 지부 있었고 원주에 지부 있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부까지 생기고 확산 되게 딱 좋은 이런 환경이었는데 어디서 약간 주춤하게 됐냐면 이건 제 분석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본격적으로 좀 나서서 활동을 시작하고 뭐 TV 광고도 하고 모금을 갖다 글로 일원화시켜 버린 거예요. 뭐 일원화랄까 글로 흡수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당연히 거기도 공룡이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덩치도 크고 공신력도 좀 더 있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옛날에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기부한답시고 받아가지고 딴짓거리 하다가 감옥 간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면서 천사운동본부가 약간 좀 위축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부 문화의 어떤 선두주자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동두천이 그런 어떤 자원봉사의 도시, 천사의 도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동두천 자랑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예, 줄탁동시. 줄탁동시는 이 글 쓴 사람이 자주 써먹는 표현입니다. 예, 줄탁동시. 그쵸? 아래서 나오려면은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틀을 만들어 가야 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성공하려면은 지방 자립이 진정한 지방 자립의 궁극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촉매제 예, 앞에 나온 마중물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요. 마지막 단락은 제가 쓰면서도 상당히 오글거렸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억지스러워가지고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지금 다시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건 스마트한 시대죠. 근데 공학 기술도요 결국은 1 더하기 2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자. 이게 저기 우리 그 행복드림센터 짓고 있는 앞에 가면 흥성면옥이라고 있어요. 흥성면옥에 벽지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술 먹다가 그거 보고 써먹을 만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거 한번 써먹자 해가지고 써먹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흥성면옥 벽에 붙어 있어요. 건배사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자. 사치견상 건배사.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오글거리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